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승점 6점짜리 맞대결에서 뮌헨이 0대3으로 완패하며 뮌헨의 12시즌 연속 우승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중반이긴 하지만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 가운데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의 기세가 워낙 압도적이라 승점 5점이란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뮌헨은 벌써 3번의 경기에서 패배를 맞이했는데요. 이에 꼭 이겨야 했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뮌헨 투엘 감독은 어이없게도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새 전술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갓 영입한 에릭 다이어를 선발 및 빌드업의 중심으로 내세우면서 그야말로 팀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에릭 다이어는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는 졸전을 펼쳤는데요. 3백을 들고 나온 투엘은 왼쪽엔 김민재, 오른쪽엔 우파메카노를 세우며 중앙 리베로 역할로 다이어를 세웠습니다. 토트넘에서조차 전력 외로 평가받으며 사실상 방출되다시피 한 다이어는 이날 역시 치명적인 실수로 역습을 허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롱패스를 휘갈기면서 3실점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 역시 왼쪽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보고도 다이어는 전혀 발을 뻗지도 않은 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에 공이 편안하게 흘러 뒤로 침투하던 스타니시치에게 완벽한 득점 기회로 연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뮌헨이 답답한 경기력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다이어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의 퀄리티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뮌헨의 이날 공격은 다이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다이어의 미숙한 볼트래핑과 패스로 인해 공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최전방 공격수인 케인이 공을 잡은 횟수는 단 18회뿐이었고 뮌헨의 유효 슈팅은 고작 1회였습니다. 이는 보다 위쪽에서 공이 운반되던 레버쿠젠과 상당히 대조적인 패스맵이었죠.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에릭 다이어는 이날 한 경기에서만 턴오버를 무려 17회나 달성했는데요. 턴오버는 소유하던 공을 상대팀에게 빼앗긴 것을 뜻하는데 수비수인 다이어의 턴오버는 바로 실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팀 패배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다이어가 자신이 만든 위기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팀 동료들을 상대로 마치 중원의 마에스트로 마냥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수끼리 손동작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다이어의 이러한 동작이 오히려 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 문제였는데요. 다이어는 경기 내내 김민재, 우파메카노, 고레치카 등을 향해 손으로 지시를 내렸는데 일례로 다이어가 전진 패스를 넣을 당시 앞에 있는 선수에게 비키라는 제스처를 보냈고, 이러한 제스처를 레버쿠젠 선수들도 모두 확인하여 공을 쉽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또한 레버쿠젠이 역습을 할 때에는 다이어가 설렁설렁 걸으며 그저 좌우로 손을 들어 수비 지시를 내리고만 있어 팀 동료들만 죽어라 수비하는 장면이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다이어가 위기 상황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커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관여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듯 손으로만 축구하고 있으니 팀 동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다이어가 김민재에게 수비를 지시했는데 실점으로 이어졌으니 이는 김민재 잘못이다 라는 억측을 낳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에 축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이어의 실책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인 마테우스는 투엘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갑작스럽게 3백을 들고 나온 것과 더 리히트가 아닌 에릭 다이어가 선발로 나온 것은 투엘의 명백한 실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영국 매치조차 케인과 다이어가 합쳐지면 무관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비판했는데요. 데일리 스타는 케인과 다이어의 트로피 저주가 뮌헨을 괴롭히고 있다며 바이에른 뮌헨의 팬들은 일찍이 다이어의 합류를 반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에서부터 막장 수비를 보여주며 주전에서 밀린 다이어가 토트넘보다 상위팀인 뮌헨으로 이적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뮌헨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사이 3백 중앙에 왜 다이어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리히트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시즌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이어는 아니다. 에릭 다이어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는 없습니다. 다이어는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것을 대비했던 그저 추가 옵션일 뿐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나에게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첫날부터 그를 욕할 것이다. 바이언 팬들은 그가 알리안츠 아레나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야유를 보내야 한다. 뮌헨은 결코 너의 집이 될 수 없어. 다시는 김민재와 우파 대 우파와 더 리히트 논쟁을 보고 싶지 않다. 우리의 적은 오로지 에릭 다이어뿐이다 라고 했죠. 토트넘에서도 밀린 다이어가 뮌헨으로 이적하게 된 데에는 사실 절친인 해리 케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같은 영국 국적의 케인과 다이어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사이이며 쉬는 날 함께 골프를 치는 것이 취미일 정도로 돈독한 사이입니다. 문제는 다이어의 이러한 침묵질로 뮌헨 이적이 성사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에이전트를 자처한 케인이 다이어가 독일로 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다이어는 이적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케인과 또 골프를 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슈퍼러브에 출연한 해리 케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EPL 최고의 선수에 자신의 절친 에릭 다이어라고 언급하기도 할 만큼 가까운 사이를 인증했는데요. 물론 거짓으로 판명나긴 했죠.
다이어가 실력에 비해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유명 선수들과의 친목질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출입 기자 잭 피드 브룩에 따르면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라커룸 대화이다. 그는 영국, 아일랜드 선수들과 매우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벨기에 선수들과도 매우 가까웠다. 선수들과 친해지기 위해 독학으로 스페인어를 배웠고 이에 라멜라, 로세소, 포이스 등과 친해졌다라고 했죠. 침묵과 처세술의 달인 다이어로 인해서 고통받는 김민지 선수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이어가 이적한다 해서 손흥민 선수가 스트레스 안 받겠거니 했지만 앞불사 김민지 선수로 옮겨갈 줄이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다이어와 김민지 선수의 출전 경기 득실점 통계를 살펴보면 다이어는 득점보다 실점이 많음, 90분당 득점보다 실점이 많음, 기대 득점보다 기대 실점이 많음 등 전부 마이너스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김민지 선수가 출전한 경기에서는 실점보다 득점이, 기대 실점보다 기대 득점이 더욱 높았는데요. 어쩌면 다이어와 김민재, 음양의 조화가 잘 맞는 최상의 조합인 것인가. 다이어의 기량은 더 이상 상위 리그에서 뛸 수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력이 아닌 침묵, 처세 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풋볼 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성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제 커리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제 29살이고 정말 내 전성기가 앞에 와 있다고 믿는다.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뛰었던 동료들을 보면 베르통원과 덴벨레 등 30살 초에 전성기를 맞이한 선수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때 최고 커리어이자 최고의 순간이었고 나는 내 전성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에 흥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실력이 전성기? 전성기네요. 적같단 거죠. 한편 레버쿠젠전 0대3 완패를 당한 미넨의 투엘 감독은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승 분수령이 될 경기에서 뜬금 3백을 들고 오질 않나 더레이트를 벤치에 앉히고 다이어를 선발로 내세우는 모습은 마치 아시안컵 중요 경기 때마다 뜬금 포메이션을 들고 온 클린스만을 보는 듯했습니다. 클린스만과 투엘 모두 독일 감독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클린스만, 투엘. 특히 이날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스타니시치가 골을 넣으면서 투엘을 향한 비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스타니시치가 미넨에서 레버쿠젠으로 임대 이적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엘은 파바르를 기용할 것이란 고집을 부리면서 스타니시치를 레버쿠젠으로 임대 보냈지만 결국 파바르의 이적 요구를 꺾지 못한 채 인테르로 이적을 보냈습니다. 이에 미넨이 제노아의 드라구신 영입을 추진했지만 투엘은 드라구신에게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풀백으로 뛸 것을 권유했고 이에 드라구신이 응 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어버렸죠. 투엘이 얇아진 뎁스에 헛것이 보였는지 다이어를 영입하면서 급기야 승점 6점짜리 경기에 라이트백 샤샤보이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하는 등 파격 시도를 하게 된 것인데 임대를 간 스타니시치의 선제골을 먹히기까지 했으니 투엘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넨 임대생 스타니시치가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만든 독일 축구협회의 규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엘은 잉글랜드에서는 임대로 보낸 선수를 출전시킬 수 없는 좋은 조항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런 규칙은 독일에는 없고 우리가 이번에 고통받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라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네가 보낸 게 문제가 아닐까. 투엘이 남은 경기 반전을 모색하고 1위인 레버쿠젠과 선두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이어의 선발 제외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당 17번의 턴오버를 하는 선수를 빼지 않고 기용한다면 팀이 지기를 바라는 감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특히나 독일 최강의 팀인 미넨이 신생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의 우승을 내준다면 역대 최악의 감독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최악 중에 최악으로 꼽히는 코바치도 더블을 달성했는데 미넨이 무관으로 끝난다면 바이른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클린스만 이후 무관은 최초거든요. 클린스만, 투엘 아주 둘이 난리 났다. 오늘의 한 줄 평.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알겠냐고 투엘스만들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